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교회론 제12장 WCC와 WEA로부터 성별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WCC 그리고 WCC에 대해서 성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WEA라는 단체, 여기로부터 또한 성별하고 결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아이스 커피입니다. 시원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는 1846년 영국 런던에서 푸메들이 주도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아주 오래된 조직이죠. 연원이 깊다는 것입니다. 현재 129개국 다양한 교파들이 연맹체를 이룬 네트워크 조직이고, IMT 조직인 로마교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제기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약 6억 명이 넘는 이른바 신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선 WCC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미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1942년에 미국에서 창설된 전미복음주의자 협회, 일명 NAE와 또 이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1951년 세계복음주의연합, 약칭 WEF를 조직을 하는데, WEF가 2001년에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날의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연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WEA가 한국 교계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된 발단이 된 사건 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교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인데요. 예수교 장로회 회장 합동교단이 WEA와 물밑 교류를 하고 있다가 교류를 중단하자는 교단 내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던 때입니다. 자, 일단은 WEA는 IMT 조직인 로마교와 일치하는 것에 서명을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WCC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별해야만 할 조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보수 장자 교단을 표방하는 애장 합동교단이 2017년에 있었던 102회 총회부터 이어져 왔던 WEA와의 교류를 금지하자는 문제를 경론 끝에 작년 2019년 104회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교류를 유지하자는 신학부 보고에 찬성 537표, 반대 448표, 6대4가 조금 못되는 55대45 정도의 결과로 WEA와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대배도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신복음주의가 뭐냐? 신복음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중립주의, 타협주의, 포용주의가 바로 신복음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때문에 사실 신복음주의가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당히 오래된 해악이고요. 합동교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교단 내에 신복음주의가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 알고 있었죠. 보수를 외치고 개혁신앙을 외치는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교수들, 교단 내 주요 교회 목회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계 정말, 왜냐하면 네트워크 조직이 아닌 WC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3년도에 부산에서 총회까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WCC는 정말 많이 알려졌죠. 그러나 WEA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것은 일단은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모습이 신앙 고백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표면적으로요, 중립주의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립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내부에 침투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애장 합동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판가름한다는 신학부, 그리고 각 노예를 대표한다는 총대들, 특히 그 가운데 537명의 수준이 이 정도니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WEA와 WCC는 형제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2015년 1월 22일 WCC와 WEA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발표했고, 같은 해 6월에 WEA가 IMT 조직인 바티칸과 연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연합하기로. 자, 이 내용들은 문헌에도 나오고 영문 위키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합동교단 내에 있는 신학부 총신대 교수들이 몰랐을까? 아니면 눈을 감은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2017년 102회 총회를 앞두고 총신대 박땡땡, 김땡땡, 또 다른 박땡땡, 이땡땡 교수, 약칭으로 PPK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PPKL, 이 4명의 교수, 저는 이때가 정유년 아닙니까? 정유년에 적과의 동침을 선언했다 해서 이들을 정유사적단이라고 부릅니다. 네,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104회 총회를 앞두고 연구를 맡겼던 김땡땡, 라땡땡, 정땡땡, 또 다른 정땡땡, 성땡땡, 이 5명의 교수, 약칭 SRKJ2, 5명의 교수, 약칭입니다. 연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도대체 뭘 연구했길래 하나같이 교류 단절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들을 기해년에 적에게 문을 열어줬다 해서 저는 기해오적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정유사적단, 기해오적단 반드시 잊지 맙시다. 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을사오적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도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그것도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라는 자들이 이해관계에 의하여 배도로 가는 길을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으니 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 좀 하면 다 교수입니까? 건전한 목회자 한 사람이 총신이라는 거대 조직 교수보다 나아요. 더 나은 현실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이 뒷다리 발톱 좀 연구했다는 교수들한테, 그 고명하신 박사님들 목이 뒷다리 발톱 성분을 조사한 이 박사님들한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맡깁니까? 뭐 박사면은 뭐 그 박자가 넓을 박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열불 박자지. 어? 정유사적단과 기해오적단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WEA의 총재 제프 터니클리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티칸에 제스위티라는 최상층부에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IMT 조직이죠. 역시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프란치스코가 제스위트의 수장이고, 또 제스위트의 수장은 검은 사제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은 흰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제스위트의 수장을 보통 검은 교황, 그리고 바티칸의 수장을 흰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약칭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WA 총재 제프 터니클리프가 교황 프란치스코와 IMT 멤버들과 더불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촬영한 게 있어요. 사진을 촬영한 게 뭔 문제냐? 하지만 IMT들은 아무하고나 사진 안 찍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진도 찍고 전 세계의 자신들의 형제단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죠. 손가락 사인 등은 덤입니다. 알리는 거죠. 자, 가령 북한에서 이제 난파된 간첩이 한국에서 아주 오래 살았다고 칩시다. 뭐 영화들 보면 뭐 간첩 영화 많더만요.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간첩은 간첩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IMT와 협력하고 연합하는 자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신학자일 수가 없죠. 간첩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세워놨다고 기독교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색채 가지고 있다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교에도 기독교 십자가는 있어요. 거기도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상식이 없는 자들이 아까 그 같은 정유사적단이나 기해오적단 537명의 총대, 이 자들은 미안하지만 양들을 사지로 모는 자들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면 빨리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자기들의 결정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관심 없죠. 바쁘다고 그러겠죠. 또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총신 개의 사건과 관련해서 개의 옹호하는 교수 한 명이 기해오적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다 알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좁고 험하고 힘들어도 영생의 길로 가야죠. 또한 WEA의 핵심 인물들 좀을 통해서 이 단체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예전 인물들이죠. 예, 창립 창설 멤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WEA는 트로이 목마. 자, 트로이 목마다. 트로이 목마가 뭡니까, 여러분? 위장 침투한 세력들 아닙니까? 기독교를 파기 위해 가만히 들어온 거죠. 가라지들. 당연히 그리스도교로 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실은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것들과 IMT 조직, 이제 로마교 학자들이 1994년 3월에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과의 함께, 신자들과 함께라는 줄여서 ECT. 자, 뭐, 에반겔리컬스 앤드 카톨릭 투게더라고 이렇게 뭐 돼 있네요. 뭐, 이런 공동 선언문을 ECT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 발표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단, 브라이언 오코넬이라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자, WEA로 개칭하기 전에 WEF라 그랬죠. 세계 복음주의 연합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 브라이언 오코넬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합은 IMT 조직입니다. IMT가 NWO 신세계 질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ECOSOC라는 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NGO 조직이에요. NGO 조직. IMT 품에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 자, 앞서 설명했던 대로 1942년에 전미 복음주의자 협회 NAE 이것을 갖다가 신복음주의자들이 창설을 했다고 했죠. 현재의 협의회장은 레이스 앤더슨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1951년에 세계 복음주의 연합 WEF를 이제 조직했고 2001년에 명칭 개칭했다 그랬죠. WEA 지금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했습니다. WEA는 WCC와 마찬가지로 IMT 조직이고 둘은 형제단입니다. NA의 창설자 감리교 소속 해롤드 존 오켄가. 자, 이 사람도 기억을 합시다. 그는 창립 회장이었고 또한 품회 조직이었던 플로 신학교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로 신학교의 창립 멤버 찰스 풀러가 있고 오켄가, 카넬리, 해롤드 린셀. 플로 신학교는 1947년 9월에 개교한 이래 오켄가가 이제 신학대학원장에 임명이 되죠. 오켄가가 1960년 중순 유명한 품회인 빌리 그레함과 만나 전략회의를 갖기도 했고 또 빌리 그레함 집회를 갖다가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게 바로 해롤드 존 오켄가입니다. 자, 품회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과 또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고 또 품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오켄가는 1982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제가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좀 안병삼 목사님 연구를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꼭 영상을 통해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서 떠나기 편을 끝으로 12장 수업까지 해서 교회론 전체 1강에서 12강까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